매주 금요일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반영이 안 됐죠.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갤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기 전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20이었습니다. 오늘도 20입니다. 그러니까 저 20이 올라간 이유는 17%에서 20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 전년주에. 예. 윤석열이 기자회견하고 사과했다고 하니까 TK하고 70대에서만 올라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여론이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부정평가는 2% 올라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성렬아, 내가 정말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는 걸 할 게 아니라 국정이 쇄신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가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잡아 넣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한 2, 3%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20% 그대로 유지됐는데 근소하지만 부정평가는 올랐잖아요. 1%. 언론들 헤드라인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볼빨간 사춘기 조화준 기자. 윤석열 지지율 변동 없이 20%, 이재명 1심 유죄, 에이펙 등 외교 전도 안 먹혀. 아, 이거 조화준 기자가 아니네요. 김승훈 기자네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1심 판결 결과에도 민주당 지지율 변동무.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부울경에서 1%차 접전. 부울경에서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영향을 끼쳤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와. 윤석열 국정 지지율 20대와 40대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 기록. 한 자릿수입니다. 20대도. 윤석열 지지율 2주째 20%, 살림살이 상하층 모두 비관론 올해 최대.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이 올해 최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안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 속보 윤석열 지지율 20%, 20대는 6%. 20대 6%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다음 윤석열 지지율 2수 연속 20%, 부정평가 1위는 김건희 문제.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TK가 막 밀어 올려가지고 TK에서 10몇 % 올리면은 전국 지지율에서 한 2, 3% 올립니다. 나머지는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은 20대 6, 40대 7. 야, 예. 근데 40대, 20대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싱크되는 게 있네요. 반가워요. 근데 왜 우리 40대랑 안 놀아주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뭔 개짓을 해도 지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본질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는 변수일 수는 있는데 윤석열 자체의 무능과 이런 것들이 상수야. 네. 네, 70대가 문제긴 하네요. 여전히 일찍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자, 그래프로 이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72죠.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가 41, 못하고 있다가 52예요. 야. 부울경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26, 66이니까.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지역 비하 아니고요. 대구 경북만 없으면 윤석열 탄핵이죠. 대구 경북과 70대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대구 경북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도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그래도 41%의 분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새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맞죠. 자, 긍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분들이 긍정평가에 외교를 집어넣네요. 외교 뭐 모르잖아. 체코 원전 따위 이런 거. 근데 이제 외교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나가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 말고 뭔가 찍을 게 하는 없어. 거 보이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어?
열심히 야, 했는데 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왜 아니 돈 받고 하는 일은 잘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단력, 추진력, 뚝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막연한 자기들만의 감성 이런 거고. 이건 주관식이잖아요. 딱 하나만 말해야 돼요. 상담원이 물어보면. 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김건희 문제, 경제 민생 물가 이런 것도 있고, 경험 자질 부정 무능함,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건 다 김건희랑 다 수렴하는 거예요. 네. 국정농단 명태균 개입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제 이제는 약간 무능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그냥 무능한 사람. 네. 근데요, 여러분들 저 윤석열 사진 보시면서 또 하나 설명 드릴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막 박빙이야, 막. 잘된 판결, 못된 판결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요, 갤럽 여론조사가 왜 중요했냐면 총선 때도 갤럽이나 NBS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선거는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상담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나 미디어 토마토나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가 기기가 물어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면 마음을 숨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수적인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 그 재판에 대해서 서로 막 뭐 박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정치 고관 여층들이나 투표장에 나갈 사람들은 이재명 판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 거의 관심 없는데 상담원이 잡아 끄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가 귀등으로 이재명 판결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측면도 있고, MBS나 갤럽 같은 여론조사가 사실 20%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한테 좋을 수가 없는 게 밤에는 여론조사 안 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네. 낮에만 하고 끝내버려. 돈 많이 드니까. 그러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서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기자한테 무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실 뒤집어줘야 돼요. 지지율이 한 10% 이상 폭락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사실 윤석열 지지율은 빠질 만큼 빠졌어요. 시체가 나와도 찍어줄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무슨 헛발질을 해도 너무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큰 기회이자 위험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기대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저 홍철호의 발언 때문에 다시 지금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서울에 주재하면서 대통령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일보 기자지만 서울에서 대통령실 담당, 그러니까 출입 기자인 거예요. 용산에서 나오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하고 얼굴 모르는 사이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땠는지 보여주죠. 아시죠 다. 저 김혜리 형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때 그러니까 앞에 박석호 기자의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정중했고 네. 송곳 같은 질문으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저 기자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김혜령은 어땠습니까? 저 질문에서 태도부터 너무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때 김혜령이 엄청난 악플을 받았었던 거예요. 지금 부산 이 박석호 기자가 악플에 시달립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석호가 정말 기자로서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여령은 저렇게 말하고 나서 대변인 됐죠, 국민의힘. 자, 거기다가 부도덕하기까지의 거짓말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골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람 화나게 만드는 게 자기 거짓에 대한 해명을 하러 나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들켰으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뭐 지지율도 높고 국정 운영도 잘해서 괜찮다 저 정도면 내가 안 찍었지만 그런 정권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굉장한 리스크가 심각한 있고 그러니까 거지. 예. 지금은 딱 그런 상황태에 이루어 있는 거예요. 지지율을 볼 때
빠질 건 다 빠지고 정신병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출렁해도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을 흔들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윤석열 육성이 한 번 더 나오거나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공식적 선언을 하거나 그러면 지지율 더 빠집니다. 왠지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왔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조기 대선 찬성한다. TK도 과반 찬성한다. 저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저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조기 대선을 끌어내려면 탄핵이나 개헌 등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등이 그거를 발의를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표 지지율 전 더 올라간다고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어. 여론조사 조기 대선 찬성 59, 조기 대선 반대 31.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헌법재판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발의만 하시라고요. 국민투표도 발의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통과시키는 건 나중에 하고 발의를 해놓고 간을 보는 거야. 국민 여론도 좀 살피면서 같이 국민들하고 막 제보도 받으면서 이거 끌어내리겠다 하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해주지 민주당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여론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거는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해줘야지. 자기 방탄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도 그 갤럽은 잘 모르는 사람들 몇 명 물어다 봤더니 그때 50대 5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동응답이 물었을 땐 저렇게 나와요. 35대 58.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 58.6.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거법에 대한 팩트를 압니까? 답한 사람 중에 정당하다고 합당하다고 한 사람들 중에 그 새날 방송 보지 않는 한 알아요? 우리 같은 방송들 보지 않는 한? 그냥 호불호로 하겠죠. 자, 그 여론조사라는 게 별거 아닌 건 맞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NBS 전국 지표조사는요. 그 주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 주예요. 팀이 있다니까 ABCD가 있어요. ABCD가. 4개 여론조사가 2주 만에 한 주씩 2주 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원래 윤석열 친윤석열이 있어. 명태균 같은 게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요. 낮에만 조사해도 민주당한테 불리하다니까요. 그럼에도 저렇게 나오잖아요. MBS 여론조사가 언제 좀 변질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잘 나왔습니다.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그냥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일 수도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밤에 퇴근에 돌아오는 젊은 층한테는 의견을 잘 안 묻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상으로는 그런 걸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다 조사하게 돼 있죠. 그런 거랑 유사한 연관성이 그런 거죠. 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직. 낮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0대 50대라고 합시다. 30대. 30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명태균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번에 유선 한 20%는 섞어 있어. 이런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놈은 그거 있잖아요. 공표 여론조사에 무응답을 윤석열 지지로 둔갑시켜버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 지지율 지금 70% 나와버리지. 근데 진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민주당한테 그냥 힘 실어주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 흔들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갤럽이 인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저께 좀 약간 튀는 여론조사가 MBS에서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이 환호할 수 있죠. 와, 한 7% 올라갔다고. 그게 일일천하도 아니고 뭐야. 갤럽이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잖아. 사람들이 MBS가 뭔지 몰라요. 갤럽은 압니다. 그렇죠. 야, 아무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TK 분들이 사실 우리 동료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맞죠. 거기도 과반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올라갔고 한 15% 올라가면 전국으로 한 3% 올라간다는 명백한 진리.
야,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윤석열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불일치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채팅창에 보드람 치킨 점주님께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금요일인데 이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채팅한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참 희한한 거야. 아, 우리 가게 정말 장사가 안 되네. 이게 다 문재인 탓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대구에. 이게 다 문재인 탓이야. 거기에 부합한다고 윤석열이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참 정권 처리는 참 힘들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제일 좋았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G7 정상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가리키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던 맞아요. 무슨 거짓 발사기 같은 게 다 있어. 그래서 건전조정 했으면은 세수펑크라도 안 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전하다면서 왜 자꾸 적자가 나냐고. 지금 윤석열이요 취임한 지 3년 차입니다. 한 달 반만 있으면요 4년 차 들어가. 연차로는. 분명히 1년 차 때 끌어내리는 게 계획이었는데. 아, 민주당 반성합시다. 그 1년 차에 안 됩니다. 끌어내린다고 했던 사람이 변희재인데 지금 미국 가 있어. 뭐 혼자 도망가고. 뭐라고 다른 나라 도망가는 거 뭐라고 망명하러. 야, 그 후로 2년 지났어. 예, 예. 지금. 아우 씨, 이제 미치겠네. 자, 일단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